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우리 경제의 견인차 수출이 1년 가까이 감소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경제 전반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내년 사정도 썩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 속출해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순국 기자입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1.7%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벌써 10달째 이어지는 감소세입니다. 여기에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사상 처음으로 전년 대비 하락하며 지속적 물가 하락과 경기 위축을 뜻하는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옵니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부진이 길어지자 국내외 기관들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가파르게 하락하는 중입니다. 신용평가사 S&P와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2%도 채 안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시경제정책의 두 축, 정부와 한국은행 수장도 당초 2%대 전반 성장 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시인했습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여건으로 보건데 저는 금년도 목표 2.4%가 달성이 쉽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내년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장기와 그에 따른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등을 들어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더 낮을 것이라는 예측이 늘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비교해서 내년에 특별히 더 좋아질 요인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저점이 안 온 걸로 보여지고 해서 내년에 확실히 나아진다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나올 한은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역시 2% 초반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자며 대형마트들의 자율추점 규제를 요청한 것부터 따지면 대형마트가 규제받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장은 살아났을까요? 규제를 비켜간 새로운 업태들이 속출하면서 몇몇 성공 사례를 빼면 소비자의 발길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정부는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2010년 대규모 점포에 대한 법적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전통시장 인근 대형마트 출점을 막고 월 2회 공휴일 휴업을 강제한 게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과연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은 살아났을까? 경기는 좀 많이 어렵죠.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 견디나기가 좀 부족하지만 추석 때 좀 팔리고 나서 그래서 좀 살아나야 되는데 금년에는 그렇지 않고 좀 이게 많이 늦춰지는 그런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이 아니라도 식자재 마트, 할인마트, 도매마트 등의 이름을 단 새로운 업태들이 시장과 골목 상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대형마트 못지않고 쉬는 날도 출점 제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 망우동에 위치한 전통시장입니다. 시장 입구 바로 옆에 식자재 마트가 상업 중입니다. 실제 5년간 전국 24개 대형마트 인근 신용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매출 50억 원 이상 중대형 슈퍼는 68개에서 152개로 급증했고 상권 내 매출 비중도 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반면 매출 5억 원 미만 점포는 28% 줄고 매출 비중 역시 감소했습니다. 대형 점포 규제로 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리려면 규모별로 세분화한 정교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도 같이 닫으면 재래시장이 좀 살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은 크게까지는 없어요. 상인들은 더 강한 규제를 원하지만 소비자들은 골목 상권과 시장의 개선 노력을 원하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 시장 조사 기업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골목 상권 침체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 탓이란 대답은 28%에 그친 반면 자영업자들이 더 노력해야 한다는 답이 85%에 달했습니다. 카드를 받아주는 것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불명확한 원산지 이런 게 좀 개선되어야 좀 저희 세대도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을까요?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끝없이 출점하는 대형마트는 한동안 시장과 골목 상권을 퇴출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10여 년 만에 이들도 성장이 멈추고 적자까지 내고 있죠. 똑똑한 소비자 스마트슈어의 등장과 함께 이제 유통산업의 중심축은 24시간 장보기로 상징되는 온라인으로 다시 옮겨가는 중입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지난 10년간 유통산업은 대형마트의 시대였습니다. 대형마트는 전통시장을 빠르게 대체했고 대형마트 가격이 곧 해당 제품 대표 가격이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기업형 슈퍼마켓은 골목상권 황폐화 논란까지 빚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 4년 새 상황은 다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쇼핑 매출은 11조 2천억 원대, 작년 8월보다 21.4% 급증하며 월 단위 역대 3위였습니다. 반면 대형마트 1위 이마트는 2분기 창립 후 처음 299억 원의 분기 적자를 냈고 8월 매출은 초저가 상품으로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도 4.4% 증가에 그쳤습니다. 의류, 화장품 같은 고마진 상품의 온라인 판매 확대를 시작으로 성장과 수익성 모두 뚜렷하게 둔화한 겁니다. 반면 지난해 처음 연간 100조 원대를 넘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올해 130조 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장보기를 끝낼 수 있어 쇼핑의 시공간 제약을 뛰어넘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오프라인보다 싼 가격 역시 고객을 끌어모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프라인 그 매장보다 유통 단계가 저렴해서 그 제품 자체 그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 같고요. 할인 쿠폰이나 적립 포인트 행사들이 많아서 소비자에게 이제 알뜰하게 쇼핑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저녁에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 물건을 배달해주는 새벽 배송에 유통업체들마다 뛰어드는가 하면 페이로 불리는 간편결제 시스템까지 더해져 마트는 한산해지고 온라인 쇼핑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중입니다. 1, 2인 가구 급증이란 사회구조 변화에 출점 제한 의무 휴업 같은 규제까지 겹친 대형마트가 정체를 면치 못하는 동안 유통시장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중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전월세 임대만으로 돈을 버는 전업주택 임대사업자가 18,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업주택 임대사업자는 모두 18,000여 명으로 전년에 비해 960여 명 늘었습니다.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279만 원으로 근로자 평균 월급 295만 원에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미성년자들의 저축은행 예적금 계좌가 8천여 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을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곳에 이 같은 미성년자 계좌가 있습니다. 이들 계좌의 잔액은 모두 1,700억 원이 넘었으며 계좌당 평균 2,200여만 원이었습니다. 잔액이 5천만 원 넘는 계좌도 260개로 지난 2년 반 사이 10% 넘게 늘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퇴직자가 청년 창업가를 돕는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퇴직자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는데 성과가 기대됩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명령하자 방 안에 전등이 켜집니다. 집안에 설치된 스피커에 말을 해도 명령을 수행합니다. 주방, 식탁 등 켜줘. 아파트에 모듈을 설치해 전등을 자유자재로 작동하는 장치로 한 스타트업 기업이 개발했는데 대기업에서 퇴직한 멘토들의 도움이 매우 컸습니다. 개발과 양산 그리고 인증에 대한 각종 노하우를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개발에 드는 비용과 그리고 시간 그리고 실패에 대한 확률을 낮출 수 있어서 빛의 회전을 이용해 정품 인증이나 상품 광고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입니다. 반도체 웨이퍼 공정을 활용한 건데 관련 업계에서 퇴직한 전문가의 경험과 기술이 바탕이 됐습니다. 그 사안 경험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제 나름대로 시간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상당히 만족스러운. 전문직 퇴직자의 노하우를 경험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에게 전수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만든 사업입니다. 멘토들의 값진 경험은 소중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이런 자산을 청년 창업가들에게 공유시키자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입니다. 신중년 창업 서포터즈 사업은 퇴직자에겐 새로운 일자리를, 청년 창업가에겐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며칠 뒤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 지 100일이 됩니다. 수출 규제 이후 우리 국민의 일본 관광이 줄면서 두 나라 모두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데 일본의 피해가 더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순국 기자입니다. 지난 7월 4일 이뤄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는 일본 제품 불매와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을 불러왔습니다. 휴가철인 7월과 8월 두 달간 일본을 찾은 우리 국민은 87만여 명, 1년 전보다 27% 넘게 급감했습니다. 한일 양국 경제에 모두 영향을 줬지만 일본의 피해가 훨씬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정 결과 일본은 1년 전과 비교해 생산 유발 감소 규모가 3,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생산 유발 감소액의 9배에 달합니다. 업종별로 보면 일본은 숙박업과 음식 서비스업의 타격이 컸고 우리나라도 항공운송 서비스 분야에서 1,000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다만 휴가철 우리나라를 방문한 일본 관광객이 작년 대비 10% 늘면서 일부 산업은 생산 유발액이 증가했습니다. 일본 관광객이 늘어난 것은 예약 취소 경향이 적은 일본의 문화 탓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음식업, 숙박업 등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의 일본 방문 감소로 3배 가까이 벌어진 양국 관광객의 소비 금액 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한국인은 일본에서 19조 원 가까운 돈을 썼지만 일본인은 한국에서 6조 4천억여 원을 소비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양국 관계 경색이 길어질 경우 국내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스마트폰 하면 네모난 모양의 앞면에 커다란 화면이 달린 모습이 떠오르시죠? 하지만 오랜 상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접었다 펴는 것은 물론 단말기 하나에 화면 2개가 붙어 있기도 한 이색 스마트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외관에 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포문을 연 것은 우리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는 화면을 종이처럼 접었다 펼 수 있는 갤럭시 폴드를, LG전자는 추가 화면을 뗐다 붙일 수 있는 V50을 내놓은 겁니다. 다른 나라들의 추격도 시작됐습니다. 중국 화웨이는 갤럭시 폴드와 반대로 화면을 바깥으로 접을 수 있는 메이트 X를 준비 중입니다. 샤오미도 단말기 전면과 후면, 측면을 모두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둘러싼 미믹스 알파를 내놨습니다. 然后一整块屏环绕机器本身，我们相信这就是 5G 时代未来的手机就都长成这样。 가성비를 자랑하며 대륙의 실수란 별명이 붙은 샤오미답지 않게 300만 원이 넘습니다. 재작년 단말기 사업을 접었던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도 화면을 접었다 펼 수 있는 서피스 듀오로 시장에 재도전합니다. People need to use their phones to be more productive. But phones have their limits. An important mail. And then finishing it on your PC. 2개의 화면을 붙여놓은 수준인데 널찍한 화면과 2개의 화면이 주는 업무 생산성 향상을 강조합니다. 스마트폰은 이렇게 갈수록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추가하며 디지털 기기의 중심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성능 컴퓨터보다 비싼 가격이 시장 확대의 유일한 걸림돌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진수민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데이터 뉴스에서 살펴봅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계와 경제계엔 다양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의 연봉에도 변화가 생겼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땠나요? 네, 얼마 전 한국경제연구원이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근로자 1,544만 명의 원시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분석한 결과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634만 원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상위 10%의 연봉은 6,950만 원 이상으로 조사됐는데요. 상당히 높은 편이죠. 또 상위 20%는 5,062만 원 이상, 상위 30%는 4,064만 원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40%는 3,380만 원 이상, 상위 50%는 2,864만 원 이상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네, 상위 10%의 연봉은 정말 높은 편이네요. 상위 10%와 50%만 비교를 해도 4천만 원 가까이가 차이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연봉 차이를 분위별로 살펴봐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1분위의 연봉은 689만 원이었습니다. 2분위는 1,562만 원으로 2배가 넘는 연봉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위소득의 경우 편차가 그리 크지 않는데요. 3분위는 1,988만 원, 4분위는 2,290만 원, 5분위는 2,639만 원, 6분위는 3,105만 원, 7분위는 3,701만 원, 8분위는 4,528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9분위부터는 다시 연봉 격차가 큰 차이를 보이며 9분위가 5,893만 원, 10분위는 9,931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분위별로 보니 더욱 격차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분위와 1분위의 연봉은 9천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중위와 하위 집단의 경우 연봉 상승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같은 기간 연봉 분위별 평균 연봉 증가율은 3분위가 10.4%, 2분위는 10.3%, 4분위는 7%, 5분위는 5.3%, 그리고 1분위는 5%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 같은 기간 연봉 최상위 집단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10분위는 3.2%, 9분위는 3.1%, 8분위는 3.7%로 임금 상승률이 중간이나 하위 집단에 비해 낮았던 것이죠. 중위 연봉 역시 2017년엔 2,720만 원이었지만 지난해엔 2,864만 원으로 144만 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평균 연봉의 격차를 보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도 다소나마 완화가 된 편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기업 규모별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대기업 정규직이 6,487만 원, 중소기업 정규직이 3,771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2017년과 비교했을 때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0.4%인 27만 원이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4.9%인 176만 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임금 대비 중소기업 정규직의 평균 임금 비율은 2017년 55.7%에서 2018년 58.1%로 올라 대중소기업 정규직 임금 격차도 2.4%포인트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다소나마 격차가 완화됐네요. 이 같은 수치가 앞으로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도 영향을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처럼 하위와 중위 근로자의 연봉이 증가하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연봉 차이에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연봉은 3,634만 원으로 3,457만 원이었던 2017년 근로자의 평균 연봉보다 159만 원이 상승했는데요. 4.6% 가까이 오르면서 경제 성장률보다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7%였으니 그에 반해 평균 연봉이 상당히 오른 셈이네요. 이처럼 평균 연봉이 높아진 이유는 역시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제조업과 같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경제 성장률은 낮아졌지만 오히려 최저임금은 올라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 때문에 추강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 전략실장은 생산성과 연동된 임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경제는 성장하지 않았는데 임금은 올랐습니다. 덕분에 중하위권과 상위권의 격차는 다소 좀 좁혀졌지만 생산성이 오르지 않았으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뜻이겠죠. 부디 지금의 연봉 인상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견인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진수민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